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약간 훌쩍거리면서 할 수도 있어서 또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태지 공부를 할 건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절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절지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절자가 끊을 절자였잖아요. 그래서 절지에서는 뭔가 단절하고 끊어내고 소멸시키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지에서 단절하고 끊어낸 다음에 태지에서 뭐가 다시 이렇게 생기는 게 태지예요. 그래서 태지의 태자는 아이벨 태자를 쓰거든요. 절지가 유였던 세상을 다 끊어내고 무로 만들었다면 태지는 무였던 세상을 다시 요만하게 뭔가 씨앗을 넣어서 유로 만드는 그런 작용들을 해요. 태지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병화나 임수 같은 걸 보면 병화가 자수에서 입태하거든요. 태지거든요. 임수는 오화에서 태지예요. 그러면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의 자수죠. 해자축의 자수예요. 그럼 병화는 양중양인데 음이 제일 강할 때 양이 희생하면서 여기에서 태지가 되고요. 이 임수도 음중음으로 음이 제일 강한 애인데 인오술의 오화, 사오미의 오화, 양이 제일 강할 때 일음이 희생하면서 여기에서 태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태지라는 거는 나하고 정반대의 어떤 기운이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여자분이 많으시니까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나는 난데 나하고 전혀 다른 무엇이 내 뱃속에 딱 잉태됐을 때 되게 불편함을 겪잖아요. 걔가 그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까지 불편하기 때문에 막 감기 걸린 것처럼 몸도 아프고 입덧도 되게 심하게 하죠. 그런 기간들이 다 지나야 비로소 제대로 태지에서 자리를 잡고 양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태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잘 이렇게 하나가 될 때까지 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고, 그리고 농사로 치면 그 농부가 씨앗을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딱 뿌릴 때 그 씨앗이 진짜 다 자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농부는 기대하잖아요. 내가 수확할 거를. 그쵸? 임신한 여자가 출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태지는 조심스럽고 잘 불안불안한 기운도 있지만 그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희망도 있고. 어떤 태지 같은 거가 징조라던가 기미라던가 이런 키워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태지를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번 시간에 거기 갔었잖아요. 일산 보고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뭘 거둘 수 있는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게 아니라도 태지의 상황이 되면 어떤 걸 심어야 될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태지의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잠깐만 보고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기에서 처음에 생각을 조심하라라는 말이 먼저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태지 같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은 영국에서 여성 최초로 총리가 됐던 마가릿 대처가 한 말이에요. 저희가 다른 이렇게 좀 변형된 말들로도 많이 접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게 태지의 개념이고 어떤 게 심어지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게 인생에서 바라보는 태지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있죠? 시크릿에서도 말하잖아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까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얘기하셨죠? 일체 유심조. 그쵸? 우리나라에도 이거에서 좀 더 발전된 거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격이 팔자다. 근데 그 성격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태지적인 성분을 그렇게 빗대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지는 그래서 아직은 태지가 이렇게 우리가 임신을 딱 했다고 봤을 때에도 모르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태지는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슬그머니 생긴 거지 눈에 딱 보이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약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12운성을 장생부터 쭉 왔지만 뭐 병지,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장생까지는 그렇게 기운이 막 좋은 게 아니어서 그런 성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신적인 일에 조금 더 관여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태지라는 게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아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약에 임신해서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그 남자하고 수많은 밤을 보냈지만 딱 그날 밤에 그렇죠? 그리고 그 수많은 정자와 난자 중에 하필이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래서 입퇴하는 거 만들어져서 입퇴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있어야 생길 수 있는 게 태지거든요. 그러면 태지라는 성분은 굉장히 럭키한 거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태지를 아마 다른 데서 공부하실 때에는 뭐 걱정이 많아요, 불안해요, 여성스러워요, 소심해요 이런 성분도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지는 어떤 기대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인구가 78억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필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어떤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 확률도 68억 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아이를 가진 거니까 이 태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소중하고 잘 가져가야 되는 성분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태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병원년이잖아요. 그쵸? 이 병원년은 우리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이민년에 시작했던 일이 병원년에 딱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병화는 아까 어디에서 입퇴한다고 했죠? 자수죠. 그러면 얘는 어쩌면은 이 경자년에 탁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맞춰진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냥 뚝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 정주영 회장님이 갑자기 탁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알기로는 되게 좀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가출했잖아요. 네, 소 팔아서 가출하고 그 외에도 계속 가출해서 쌀집에 들어가서 그 점원으로 처음에 일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그렇다면 그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 품었던 생각, 나는 농사는 안 지을 거야 했던 그게 아마 태지가 아닐까.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쌀집에서 일을 했던 그 시작, 그게 아마 장생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생이라는 건 어떤 기운이 정말로 생겨나는 기운인데 태지가 없다면 장생도 없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궁금해서 정주영 회장님 사주를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맞네?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면은, 요 경금은, 요 묘목의 태지예요. 그쵸? 경금은 묘목의 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연지에 태지가 있다. 그러면 연지에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무엇을 이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루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시지에 있다면 연지에 생각했던 그 무엇을 뭐 내가 노년에도 이룰 수 있지만 내 자식 때에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전생에 생각했던 그 무엇을 내 다음 생에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한번 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태지가 월지에 있다. 월지에. 그러면 어떤 내 부모, 형제가, 우리 부모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라던가 이런 거를 여기에서 입퇴시켜서 내가 이렇게 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여기 시지에 있다면, 만약에 자식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 자식이 생각하는 품은 생각이라던가 무의식적인 어떤 바램 같은 거는 부모가 되고 싶을 수도 있겠다. 내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 사주를 보면서. 그리고 이따 뒤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지금 현대에 가잖아요. 근데 지금 경금 입장에서는 요게 태지이기도 한데 요게 정제잖아요. 네. 정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알뜰살뜰하고 뭐 검소하고 약간 그래서 현대가의 어떤 그 모토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화려하지 않고 그렇죠. 성실하고 그래서 요 사주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병호년에 뭐 생각하시고 어떤 이렇게 병호로 딱 나오실 만한 것들이 있으신 게 있으세요? 이렇게 하셨던 것 중에서? 없어? 이민년의 어떤 시작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뭐 병원년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했던 것들이 아마 병원년에 나타나실 거거든요. 있어요. 네, 저도 있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말씀 안 하시지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예. 근데 그 생각은 이민년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액션이라던가 생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로 경자년에 그 일이 정말 딱 심어지기도 했고 그 일의 시초는 병신년에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정말 이렇게 이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러면 태지가 그런 성분이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알고 여기 지금 일간별 태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간목 같은 경우는 태지가 유금이고요. 네, 을목은 신금이고 병화는 아까 자수였죠. 해수고 그렇죠. 무토 똑같죠 여기. 무토 자수. 여기도 기토죠? 여기. 그다음에 경금은 묘고, 신금이 임수는 오하고, 계수가 사화죠. 저희가 절지 설명할 때 그랬어요. 절지는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그쵸? 소멸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된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편재하고 편관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태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잘 유지하고 아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모두 다 정제와 정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제와 정관이 태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태지를 갖고 있거나 정관이 태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겠죠. 불안한 걸 싫어하겠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특히나 더. 그리고 만약에 정제를 태지로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정제를 태지로 갖고, 저도 그렇거든요. 정제를 편제도 있으시죠? 편제 없으시구나. 아, 저는 편제가 섞여 있어서 약간 다르긴 한데, 정제를 편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한 투자 같은 거를 안 하려고 하겠죠. 예,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투자들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강하겠죠? 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정관이에요. 이거 다 정관. 을목도 신금이 정관이고, 병화는 요게 정관이고, 그 무토 입장에서는 정제. 정화도 마찬가지죠. 요거 정관이고, 정제. 다 그래요. 여기도 정제. 여기도 정제. 여기도 정제. 여기도 정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제도 많이 공부했잖아요. 우리 육정제도 있었죠. 육정제. 사지정제도 있고, 그쵸. 태지정제도 있고, 물론 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이 정제 중에서 내 정제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정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태지겠죠. 그쵸. 그런 걸로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어디에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남자도 만약에 태지 정제를 갖고 있는 남자다. 엄청 아끼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자일주 같은 거 있잖아요. 무자일주. 요게 지금, 여기도 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다 장간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네? 요런 사람들은 굉장히 막 애착하고 이렇게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강하겠죠. 지금 간목의 유금 정관이 이게 태지예요. 유금은 우리가 보통 시종자라고 하잖아요. 시종자라고. 간목은 을목이 아니죠. 간목은 이렇게 생겨나려고 하는 기운인데, 이 간목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신금의 이 임목 정관도 그렇고, 요것도 지금 시종자라고 치면, 요 간목도 확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네들이 생기기도 전에 저 앞에 일을 기대하고 있죠. 태지로. 내가 신금인데 벌써 간목을, 임목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 보이지도 않는 거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금금목 같은 경우를 볼 때는 뭐 분별한다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특히나 뭐 이렇게 신금의 임목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딱 봤을 때, 쟤는 싹수가 좀 놀았다. 쟤는 인간이 되래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캐치할 수 있겠죠. 어떠세요? 네. 네. 그렇게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여기는 그래도 을목은 나왔잖아요. 을목은 나온 상태고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는 간목일 경우에 뭐 유금 정관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을목에 만약에 신금 정관이다. 이거는 천을기인이죠. 신금은 천을기인 정관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금이 목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금관들이 목을 입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굉장히 경직되고 지켜야 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목 같은 자유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 심리적으로 좀 들어가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지금 무토에 무자일주가 있어요. 지울까요? 병자일주도 있지만 병자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음에서 양이 시생해서 병자일주다. 오늘 이게 계사일주. 이게 태지가 거의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 간목이 유금이 태지고 신금이 인목이 태지죠. 서로 음양이 다른 애들끼리 서로 입태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수가 개수잖아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물론 선생님이 얘네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병자부터 한번 보면 자수가 수죠. 얘는 화고, 그쵸? 원래는 수국화를 해야 돼요. 수국화를 해야 되는데 수국화가 원활하게 되는 애가 아니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수국화를 해야 되는데 화가 너무 강하잖아요. 얘네들은 배우자가 서로 너무 많이 사랑하면 한쪽 배우자가 좀 마를 수도 있겠죠. 네, 그쵸. 병화가 자수를 너무 사랑하고 들여다보면 자수가 날아가고 살짝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겠죠, 배우자를. 그래서 여기가 태지예요. 마음껏 사랑하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여기는 특히 천을기인이고 아까 우리가 을목의 신금도 봤지만 천을기인 일지를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여기 천을기인으로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일주로? 우린 하나도 없나요? 그러니까 일주로 천을기인 갖고 계신 일주 천을기인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자의 혜택이 있어요. 없지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블로그에 이 글을 썼다가 테러를 당한 적이 한번 있는데, 누구를 썼냐면 조두순 얘기를 한번 썼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조두순이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계사일주과 계묘일주예요. 배우자 자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나왔는데도 배우자가 데리고 살잖아요. 그런 게 어떤 혜택이거든요. 지금 이혼했을 거예요. 일지 천을기인가 되신 친구들을 쭉 보면은 몸이 건강해요. 운동된 특성이 다들 뭐 배도 안 나고 몸이 잘났어요. 일단 본인이 일주가 천을기인이라는 거 내가 천을기인이어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도 병화는 이 자수를 태지 같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 근데 이제 무자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불안해요. 병화가 이렇게 하면 자칫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 때문에 뭐 진토라던가 해서 이렇게 좀 잡아주면 안정적일 수 있어요. 배우자 자리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기합을 그냥 하죠. 천간에서 그냥 지장간 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자가 태지라도 여기보다는 좀 덜 불안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무토의 자수는 정제잖아요. 무자일주도 없으시죠? 무자일주가 굉장히 배우자가 사이가 좋고 배우자 운이 보통 천을기인 가지신 분들보다 훨씬 좋아요. 혜택이 많아요. 네. 자수라는 게 물론 자축인묘로 시작하지만 이게 동지 전으로 보면 자수가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유금보다 자수가 더 고급진 거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자일주는 진짜 좋은 정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태지지만 병자일주만큼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배우자 혜택도 많고 여기는 관이지만 여기는 재성이잖아요. 그럼 훨씬 더 어떤 받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수가 화를 극하지만 이거는 극하는 상황이 아닌 거고, 그렇죠. 여기는 토가 수를 극하지만 극한다기보다는 마치 경금이 을목을 본 것처럼 이렇게 좀 딱 가둬놓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만약에 병자일주예요. 근데 자기 사주에 진토가 없어. 네. 배우자를 진토 가진 자진합을 한 배우자를 만나면은 그것도 약간 안정화되고 그런 느낌이. 네, 훨씬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아주면 좋고 사실은 신금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있어도 자수가 안전한데 여기에 만약에 해수가 있다. 또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이러면 수가 범람한 거거든요. 화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디테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화가 정의 일주죠. 이것도 정관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태지이고. 이건 정임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정임합을 해서 입퇴하는 거죠. 간목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태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화는 유금에 장생하잖아요. 금에 통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선 좀 힘이 약할 수도 있는데, 천간으로 정임합을 해서 간목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해수는 지장간에 어때요? 간목을 갖고 있는 애죠.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 임수를 만나서 정임합을 해서 간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간목까지 갖고 있는 배우자예요. 그럼 얘는 해수에서 물론 조금 기운은 약할 수 있지만 불안하진 않겠죠. 아까 병자라던가 그런 애들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천월기인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가지려고 하는 걸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해. 요거는 정제죠? 보통 기토탁임이라고 하죠. 기토탁임 일주라고. 기토탁임, 그쵸? 기토탁임이 뭐예요? 그쵸? 기토탁임은 임수도 흙탕물이 되고, 기토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 나중에는 얘가 기토인지, 임수인지 알 수 없잖아요? 기토탁임을 보통 나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일주로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일간이 나라면, 이거는 배우자잖아요. 그쵸? 나하고 배우자가 섞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배우자 생각이고, 배우자의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다툼이 많이 없어요. 물론 뭐 기토와 임수이기 때문에 기토가 다 담을 수 없는 배우자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기토가 흩어지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천지통보 공부해봤잖아요. 천지통보 아시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무토면 여기가 기토죠. 기토는 자궁 같은 거죠. 그렇죠? 해수는 우리가 정자 난자로 따지면 난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시작되려면 정자가 아니라 난자부터 있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난자만 갖고도 복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복제랑 둘리처럼 난자가 있으면 이런 체세포를 갖다 넣어서 똑같이 나를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 시작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얘가 태지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